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늘 반갑습니다. 우리 채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말씀드릴 그런 주제는 논리적인 영재들의 최상위 교육 목표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영재들의 최상위 교육 목표는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비판적 사고력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뭐가 우수하냐? 바로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생각하는 힘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의 결과가 대단히 아주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지요. 다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그 생각이 좋은 결과를 가져주고 나의 발전, 나의 어떤 그 생활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와야지, 생각은 많이 하는데 결과가 별로다. 그러면 사실 그건 뭐 생각의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영재들에게, 정말 영재들 중에 아주 우수한 그런 영재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느냐, 어떤 사고력을 우리가 키워줘야 되느냐, 그게 바로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력.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말씀드릴 세 가지 내용은, 첫째는 두 가지 유형의 영재가 있다. 두 가지 유형의 영재라는 것하고요. 둘째는 논리적인 영재의 출현 빈도와 특징에 관한 것. 셋째는 비판적 사고력이 왜 최상의 교육 목표인가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1번. 자, 두 가지 유형의 영재가 있다. 자, 영재들은요, 크게는 두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논리적인 그런 영재가 있고요. 그리고 한 부류는 창의적인 영재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영재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적응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 성적이 우수해요. 이런 아이를 우리는 논리적인 영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스쿨 기프티드라고 해요. 스쿨 기프티드. 학교에 아주 적응을 잘하는 학교 영재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주 자기 자신을 잘, 아주 상황에 맞게 요리를 잘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영재 아이들은요, A라는 상황, B라는 상황, D라는 상황, 뭐 C라는 상황 가면요, 그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을 변신을 해서 잘 맞추고 눈치도 빠르고 센스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학교에 가면 이런 아이가 가장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선생님들이 되게 예뻐하는 그런 영재들이죠. 공부도 잘하고요. 그런데 이 창의적인 영재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창의적인 영재들은요, 보통 창의적인 생산적인 그런 영재라고 말하는데요. 크리에이티브하고 프로덕티브하고 뭐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영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조금 달라요. 자기 자신을 안 바꾸어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부딪혀요. 왜? 자기 자신을 안 바꾸니까. 학교라는 상황에 가면 자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려고 해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자기 방식대로 풀어야 된다,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기 방식대로 풀면 좋지만 자기 방식대로 풀어서 선생님들이 썩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아요. 아이들이 자기 방식대로 풀면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네 방식대로 하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논리적인 그런 영재들이 사실은 이 사회를 잘 유지하고 지켜나갑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고시를 보죠. 고시.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사람이에요. 명문대학 들어갔어요. 명문대학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행정고시 같은 거를 보잖아요. 우리나라를 지켜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요, 영재 교육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수한 공무원을 만드는 게 영재 교육의 목표 중에 들어 있습니다. 우수한 공무원을 만드는. 좋은 공무원, 훌륭한 공무원, 똑똑한 공무원을 만들어야 나라가 발전하죠. 그렇잖아요. 좋습니다. 이 사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런데 굉장히 아주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논리적인 영재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재 그러면 창의적인 영재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창의적인 영재가 훨씬 적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창의적이면 우리나라 뒤집히죠. 뒤집어져요. 우리나라를 잘 유지하고 끌고 나가는 사람은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통 이 IQ라고 하는 것은요, 이 IQ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이라는 것하고 이렇게 대비될 수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IQ 125 정도를 넘어서면요, IQ 125 정도를 넘어설 때는 창의성과 IQ,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독립적이다.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재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영재, 창의적인 영재. 오늘은 제가 논리적인 영재들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런 논리적인 영재들은 출현 빈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출현 빈도와 특징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논리적인 영재가 많겠어요? 창의적인 영재가 많겠어요? 논리적인 영재가 훨씬 많습니다. 이 사회는 논리적인 영재가 많아요. 최소한 전체 중에 논리적인 영재 전체 중에 논리적인 영재는 65%에서 70% 가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이런 걸 조사한 바는 아니지만 65%에서 70% 정도가 논리적인 영재들이고요. 그리고 뭐 한 30% 정도가 창의적인 영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아주 능력을 발휘하고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논리적인 영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학교에 가도 이 논리적인 영재들 어떤 시간 잘 지켜요. 자기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적응력이 뛰어나요. 이 사회에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어떤 규준이나 룰이나 어떤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 잘 따르는 사람을 원하죠.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학교에 룰이 있잖아요. 학교 가면 규정이 있고 룰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도 나름대로 담임 선생님 나름대로의 규정을 갖고 있어요. 룰을 갖고 있다고요. 거기 잘 따라주는 학생을 좋아하죠. 8시까지 학교 와라. 그럼 8시까지 오는 사람을 좋아하지. 8시까지 학교 와라 그랬는데 9시에 오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나도 안 좋아하죠. 내가 대학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했지만 그거 잘 지키는 사람이 좋아요. 교수나 선생님들은 잘 지키는 사람을 원하죠. 좋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요. 또 상황 판단이 아주 빠릅니다. 상황 판단이 대단히 빨라요. 그래서 상황 판단이 빨라서 이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를 잘합니다. 환경이나 학교나 어떤 조직 속에만 잘 적응하는 게 아니라 상황 판단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때 굉장히 좋습니다. 나설 때와 빠질 때. 여러분들, 내가 막 나서서 말할 때와 내가 그만두고 빠져야 될 때, 이거를 구분을 잘하는 거죠. 이게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시험을 잘 쳐요. 시험 보는 스킬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가지고요. 아주 시험 그러면 그냥 이 논리적인 영재들이 최고입니다. 고시 패스 이런 걸 전부 다 논리적인 영재들이 하는 거예요. 고시 패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고시가 있잖아요. 외무고시도 있고요. 무지무지 어렵죠? 그다음에 행정고시도 있고요. 요즘 옛날에는 사법고시도 있었는데 요즘은 로스쿨을 들어가서 로스쿨을 졸업하면서 변호사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의사고시도 있습니다. 어려워요. 또 미국에 유학을 가려면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잘 치는 사람들이 바로 논리적인 영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행정고시 채점을 해보니까요. 제가 행정고시 5급이죠. 5급 행정고시 채점을 해보니까 출제도 했고 제가 채점도 해봤는데요. 정말 잘 써요. 정말 잘 씁니다. 아주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시험 치고요. 답안을 작성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 우리나라의 공무원이죠. 이제 사무관이 되는 건데요. 5급이 되는 거죠. 5급이 된 사람들 보면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똑해요. 정말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가는 그런 게 많죠. 외무고시는 더 경쟁력이 높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적응력이 높고요. 상황 판단을 잘하고 시험 기술이 뛰어나다. 이게 논리적인 영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것이 왜 도대체 논리적인 영재들에게 교육 목표가 되는가?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 목표가 되는가? 논리적인 영재들의 가장 높은 수준의 비판적 사고입니다. 수준에 있는 그런 목표. 우리는 항상 교육을 할 때는 교육 목표를 세워놔야 돼요. 교육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교육 목표 중에 논리적인 영재들 교육 목표 중에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것은요, 남이 말하는 거를 정말로 객관적으로 잘 수용해서 취사 선택을 잘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남이 말하는 거는 상당한 정보죠. 상당한 많은 정보가 오는데 그 중에는 쓸만한 것도 있고 쓸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비판적 사고력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남이 말하는 것을 100%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남이 말하는 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틀리는 것은 버리고 이래야 되는 건데 맞는 거와 틀리는 거를 그냥 다 받아들이면 내가 판단하기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의 그 주장이라는 것하고 그 말 속에 들어있는 팩트, 사실이라는 것하고 이거를 잘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비판적 사고력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비판적 사고력이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주장, 어떤 사람의 그 주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팩트, 이 사실이라는 사실과 주장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신문을 읽죠? TV를 보죠? 그럴 때도 우리가 그 신문이나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고 아, 저거는 사실이다. 아니면 저거는 주장이다. 예, 여러분들 언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요. 정말 우리가 잘 판단해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잘 키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걸 키울 때는 바로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해서 논문을 쓴다거나 이럴 때도 이 비판적 사고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남의 글을 읽을 때도 비판적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네에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도 바로 그 사람의 주장인지 그 사람의 주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사실인지 사실은 하나도 없고 주장만 있으면 사실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인 거죠. 그걸 굳이 받아들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사람 말을 100% 맞죠. 100% 그냥 받아들이고 믿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을 수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수용해요.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수용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지식을 쌓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머릿속에 정말로 진주와 같은 그런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이렇게 진주와 같은 지식은 별로 없고 별로 쓸데없는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사람과 저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그런 아주 그냥 뭐 이건 얘기 저런 얘기 뭐 이런 거 잔뜩 있으면 뭐 하겠어요. 쓸모가 없어요. 나중에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것을 근거해서 판단을 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인 영재들을 우리가 키울 때 교육을 시킬 때 교육 목표를 잡는 게 있는데 그 교육 목표 최상위의 교육 목표가 바로 뭐냐면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력.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비판적 사고력을 왜 도대체 이렇게 영재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느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첫째는 두 가지 유형의 영재가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의 영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논리적인 영재와 창의적인 영재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논리적인 영재들의 출현 빈도하고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논리적인 영재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응력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을 아주 잘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치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죠. 학교 성적이 대단히 좋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뭐를 말하는 거냐? 사실과 주장을 잘 구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사실과 주장. 여러분들 뭐 어떤 방송국에서 그랬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팩트 체크 그런 말 막 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실이냐 아니냐, 저건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이냐, 아니면 저건 진짜로 사실이냐, 이런 거를 판단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뉴스에서 막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재 아이들을 키울 때 늘 이렇게 비판적 사고력을 갖게끔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비판적 사고력을 좀 가지셔서 실제로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가장 타당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그 4월 마지막 주 미니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열리는 미니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신청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참석을 못하지만 그래도 미니 컨퍼런스에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의견도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